안녕하세요. 사쿠라티우입니다. 세 번의 2월 회차가 마무리되니 다시 새롭게 승무패가 시작되는 느낌이네요. 이번 주까지는 빅클럽들이 주중에 유럽 대회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번 회차도 만만치 않은 회차가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승무패 53회차 프리미어리그 7경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사이트가 개편 중에 있어 제가 만든 자료를 통해 진행되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승무패 1번 경기인 울버햄튼과 아스톤빌라의 경기입니다. 먼저 울버햄튼은 리그 11로 아쉬운 성적을 기록 중이며 지난 리버풀전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해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편 원정팀 아스톤빌라는 시즌 초반에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리그 12위에 랭크되어 있고 2주 전 웨스트햄에게 패배하며 2연패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뉴캐슬에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경기가 연기되어 휴식을 취했습니다. 양팀 모두 그리 분위기가 좋지 못하지만 더 좋지 못한 쪽은 아스톤빌라로 볼 수 있겠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굉장히 큰 문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먼저 울버햄튼은 팀의 전력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격수 히메네스가 두개골 골절로 인해 팀을 이탈하였으며 아스톤빌라 또한 바클리가 최근 이탈한 이후 공격 작업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 전적을 보시면 2부 리그 기록을 포함한 지난 4번의 맞대결에서 3승 1패로 울버햄튼이 홈에서 아스톤빌라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시즌 또한 울버햄튼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울버햄튼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아스톤빌라는 좀 더 나아진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다른 양상의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네요. 이제 최근 전력을 반영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예상 특정 부분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스톤빌라는 실점을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울버햄튼의 히메네스가 전력에서 이탈한 것이 지난 리버풀전 뿐이기에 그 공백이 예상에 반영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홈팀은 한 골에서 2골 정도 득점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종합해보면 승무패 1번 경기답게 예상이 쉽지 않은 경기로 1대1 정도의 무승부나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홈 2점을 지닌 울버햄튼의 한 점차 승리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4번 경기인 맨유와 맨시티의 더비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맨유는 최근 상승세를 타며 리그 6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리그에서는 힘든 일정 속에서 승점을 따내며 순항 중이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아쉽게 탈락했네요. 한편 원정팀 맨시티 또한 최근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7위로 올라왔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일찌감치 1위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 없이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있겠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맨유는 마샬과 카바니의 출전이 확실치 않은 상황으로 공격 자원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한편 맨시티는 귄도안과 에릭 가르시아의 공백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확인하시면 지난 3년간의 맞대결에서 맨유가 1승 2패를 기록하며 홈 2점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지난 시즌에는 맨유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술인 수비 후 역습이 잘 먹혀들어 2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맨유가 챔피언스리그에서 파리와 라이프치히에게 패배하며 강팀을 상대로 많은 실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번 맨시티전에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낸 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지가 경기의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 전력을 반영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시면 양팀 모두 리그에서 초반에 좋지 못한 모습이었고 빅클럽 간의 맞대결에서 저조한 기록을 보였기 때문에 영 좋지 못한 결과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측 값으로 보면 그나마 맨유의 수치가 좋은 편이지만 체력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과 최근 챔스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보여준 모습을 보면 홈팀의 승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네요. 서로 무승부를 잘 기록하지 않는 양팀의 특성상 원정팀의 승리를 우선적으로 추천해드리며 맨시티가 빅클럽과의 경기에서 아직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무승부도 염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6번 경기인 에버튼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에버튼은 시즌 초반에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리그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말 벌리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였고
최근 5경기 동안 단 1승만을 따낸 상황이네요. 하지만 원정팀 첼시는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며 리그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토트넘전 무승부 외에는 모두 승리를 기록하고 있네요. 지난주에는 만만치 않은 상대인 리즈에게도 2점차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제 결정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에버튼은 양쪽 풀백 콜먼과 디뉴가 부상으로 이탈하며 공수 모두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첼시는 지에흐와 오도이가 결장하기 때문에 측면 공격에 아쉬움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 4년간 홈팀 기준 2승 1무 1패로 에버튼이 첼시에게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첼시에게 효과적인 역습 전술을 보이며 3대1 완승을 기록했네요. 하지만 에버튼이 지난 시즌보다 홈에서 패배가 많고 부상 선수가 많다는 점 때문에 지난 경기와는 다른 양상의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을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첼시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상대 전적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더 좋은 상황인 첼시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8번 경기인 사우스햄튼과 셰필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사우스햄튼은 브라이튼에게 값진 승리를 따내며 리그 5위에 올랐습니다. 오심으로 인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기였지만 핵심인 잉스가 복귀하여 결승골을 넣으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네요. 한편 원정팀 셰필드는 레스터와의 경기에서도 패배하며 리그 6연패에 빠졌습니다. 3경기 연속 1점차 패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은 대부분의 부상 선수가 복귀하였습니다. 한편 셰필드는 여전히 주전 센터백 오코넬이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출전이 의심되는 선수들 또한 모두 주전급 선수들이기에 꽤나 타격이 있는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홈팀 기준 2승 2패로 대등한 모습이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만큼은 사우스햄튼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셰필드가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사우스햄튼의 공세를 감당하지 못하며 1대3 패배를 당했었네요. 지난 시즌 셰필드가 굉장히 좋았던 시즌을 보냈음에도 완패를 당했다는 점이 원정팀에게 더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수치를 보면 생각보다 사우스햄튼 쪽에 좋지 못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핵심인 잉스가 없는 기간 동안의 부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네요. 전력과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사우스햄튼의 승리가 유력한 경기이지만 셰필드가 1점차 패배를 많이 당하고 있다는 점과 연패가 너무나 길어지고 있다는 점, 빅데이터 예측이 생각보다 홈팀의 우세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순위로는 홈팀의 승리, 2순위로는 무승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분석할 경기는 10번 경기인 크리스탈 팰리스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팰리스는 에이스 자하의 복귀에 힘입어 웨스트브롬에게 5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리그 기록을 보시면 무승부가 별로 없고 생각보다 많은 승리를 따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한편 원정팀 토트넘은 아스날과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유로파를 병행하며 강팀과의 경기가 많았던 쉽지 않은 일정 속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놀라운 시즌을 보내고 있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팰리스는 부상자가 많지만 대부분이 이번 시즌 출전 기록이 없는 선수들이기에 큰 타격은 없겠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라멜라가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으며 오리에의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1무 3패로 토트넘이 매우 앞서는 모습이지만 3번의 승리 모두 한 점 차의 진땀승이었다는 것도 눈에 띄는 기록입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팰리스에게 생각보다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동점골을 허용해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이번 시즌 팰리스의 홈 경기력이 꽤나 안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를 잘 공략할 수 있을까에 주목해야 할 경기로 보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기를 예상해보면 팰리스는 꽤나 높은 예상 득점과 실점을 보이고 있지만 무승부가 예상되며 토트넘 쪽 데이터는 1점차 승리를 예상하고 있네요. 정리해보면 토트넘이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약팀을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따내는 데에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고
팰리스의 전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1순위로 무승부를 도전해볼 만한 경기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라인업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3번 경기인 아스날과 벌리의 경기입니다. 먼저 아스날은 토트넘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하며 리그 15위에 랭크된 상황입니다. 5경기 동안 1승밖에 따내지 못할 만큼 심각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네요. 한편 벌리는 에버튼에게 1대1 무승부를 따내며 리그 18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보다는 경기력이 나아졌지만 아직 다른 시즌들에 비하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제 결장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아스날은 페페가 징계로 인해 이번 벌리전까지 결장하며 지난 경기 부상당한 파티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겠습니다. 한편 벌리는 제콕의 부상으로 중원이 다소 불안한 상황이며 출전이 불확실한 두 선수의 복귀 여부도 중요한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 4시즌 동안 아스날이 홈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하며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경기력이 그리 좋지는 못했지만 어떻게든 승리를 따내며 홈에서만큼은 벌리에게 강한 면모를 이어갔습니다. 평소에 비해 양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세트피스 외에는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스날이 수비 위주로 나설 벌리에게 골을 넣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관건인 경기로 보이네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기를 예상해보면 아스날은 부족한 득점력이 반영되어 있어 무승부가 예상되고 있으며 벌리는 강팀에게 실점이 많아 패배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아스날이 근래 최악의 득점력을 보이고 있지만 벌리 또한 수비력이 예전같이 못하기 때문에 홈팀이 오랜만에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14번 경기인 레스터와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레스터는 셰필드에게 2대1 승리를 따내며 리그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로파 리그를 병행하면서도 풀럼전 패배 외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한편 원정팀 브라이튼은 사우스햄튼에게 아쉬운 패배를 당하며 리그 1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오심까지 더해지며 승점을 날려버린 경기였네요. 이제 결장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레스터는 핵심 풀백들인 카스타뇨와 페레이라가 부상으로 복귀하자마자 다시 부상을 당했습니다. 수비 라인에 부상자가 많다는 점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꽤나 있는 상황이네요. 한편 브라이튼은 랄라나가 부상을 입은 후 공격 전개에 다소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3년간 레스터가 2승 1무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레스터가 더 많은 시간 공을 점유했지만 슈팅 숫자나 경기력 부분에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승부를 내지 못했었네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기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레스터는 무실점이 예상되며 완승이 예상되는 기록을 보이고 있고 브라이튼 관점에서는 1대1 정도의 무승부를 펼칠 만한 경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스터가 유로파 리그 경기를 치른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풀럼전 외에는 유로파 경기 이후에 리그 성적이 좋은 편인 레스터이기 때문에 홈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지난주 제외시켰던 프리미어리그가 다시 승무패 대상 경기로 추가된 것은 꽤나 어려운 난이도 때문으로 보이네요. 이변을 잘 잡아내시길 바라며 나머지 스페인 리그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로 개편된 사커라티오 홈페이지 추천 경기도 많이 참고해주세요.